네, 경기도 안양 출신 민병덕입니다. 우리 서민금융진흥원 원장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 서민금융을 알리기 위해서 세일즈맨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신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좀 잘 챙기시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코로나 때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정 견디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신 분들, 이분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라고 했고, 네.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이 있고 법원에서 하는 개인 회생이라든지 파산이 있다. 그런데 협약을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에 대해서 채무 유예 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네.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이 아닌 준칙으로만 그렇게 해도 되느냐? 법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와 같이 자기의 과실 없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효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 게 개인 워크아웃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융채무에 대해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네. 지금 장학재단, 우리 청년들 장학재단과 이 협약이 맺어졌나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원칙에 관해서는 합의가 돼서 다만 이제 그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교육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교육위에서 이미 이제 좀 좋습니다. 예. 그 측면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개인 워크아웃이 조금 더 되려면 옳으신 금융체험만이 아니라 네. 우리 학생들의 장학재단에서의 돈도 옳으신 그다음에 말씀입니다. 통신비 못 갚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네. 좀 해달라라는 예. 거고 그 노력에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해달라 네네네. 그렇게 이런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관심 예. 가져주셔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용 사면이 2천만 원 미만 안 갚은 사람들 갚으면은 다른 은행에는 못 갚았다라는 거 안 알릴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감면율을,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감면율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 그랬을 때 되살아나는 게 쉬운 거잖아요. 지금 그때 저한테 주시기는 39% 정도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는 은행하고 협조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또 취약 채무자를 돕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또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채권자의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생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년간 협약을 해서 8년간 상환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거는 실효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고 중간에 이제 탈락하는 사람들, 이게 생존율이 저희가 한 75% 정도, 70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영국도 사적 채무 조정이 있는데 거기는 10%에서 이제 그건 물론 이제 한 오래된 연구 잠깐만요. 결과지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은행이 네. 조금 더 양보를 해 주어서 네. 지금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진 분들이 되살아날 수 있기 위한 네. 원금 감액률을 조금 더 높여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거는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채무정 지원을 받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어도록 하는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 원금 탕감률이 70%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38% 39%뿐이 안 됩니다만 저희가 이제 아까 그러니까 다양한 기법들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네네.
실제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깎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전달 드리는 거예요. 현장 예, 아니, 소리를. 그래서 제가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아니 그래 동의하는지 어떠는지 다른 것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어르신들, 네, 제가 공감합니다. 근데 다만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결을 해서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협약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채무자의 재산 정도라든가 소득 정도를 감안해서 이 원금 탕감률을 작게는 20%에서 아니 당연하고요. 예? 근데 당연하고 채무자에 대해서 당연하고 네. 20%에서 70%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30%에서 80%로 감면율을 올리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채권자가 조금 더 양보해달라. 왜냐하면 코로나로 이익 많이 얻었으니까. 틀렸습니까 제 말씀이? 예, 하여튼 지금 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90%까지도 이제 탕감을 해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요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저희 사회 전체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상생과 관련해서 지금 네. 너무나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은행은 지금 순이익 8조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서도 채권자 은행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양보를 하면 네. 우리 국민 다 힘든 사람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거 하는데 지금 거의 7분을 다 써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포용금융이라든가 진짜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헤아려 주셔서 관심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우리 이진석 부원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부원장님 금융 안전 관련해서 금융 수송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감원에 임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두 개의 한국금융안전과 브링스 코리아 이 두 개가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금융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중소기업은행 부장님 계시는데 네. 거기 주주시잖아요. 예. 그 주주로서 지금 한국 금융 안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안전 노사분규 문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현금 수송 내부 통제 관점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금 수송 업무가 이제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떨어져서 이것이 이제 모든 좀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노사분규에 개입하거나 그 현송업체의 미래 성장 전략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워서 주주 은행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도 회의를 했고 9월 1일에도 다시 제가 부행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현송 산업이 사양 산업이긴 하지만 은행에 계속 필요한 산업이긴 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관점에서 계속 은행들을 좀 독려를 하겠고 이게 은행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또 연합회가 좀 중심이 돼서 이런 공동의 움직임을 끌고 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업은행에서 그때 유일하게 이사에 참석하셨는데 기업은행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예, 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사 간의 합의가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거기 더해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사회에 은행 측의 이사가 만기가 됐는데 그거를 재선임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주주은행들 간에 같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지난번에 그 한국금융안전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전혀 기습적으로 절차적으로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습 상정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다가 저희 은행들 공동으로 신주 발행 금지 과처분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또 한편으로 주주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